어? 아니 뭐 얘가 뭔 소리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있어? 북한이 항공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삐라를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관련 사진을 주민들 그래서 그 새벽에 저지랄 떨고 있다고 그런 내용이야. 삐라 묶음 등에서 새벽에 야 인건 저기 감시한다고 해서 북녘으로 드론이 아닌 드론이든 뭐 저기 뭐더라고 우음풍선 그거 띄우는 거 감시한다고 해서 활동하고 그런 애들도 있었는데 그러게 갔다 왔어? 그리고 저기 뭐야 플랜카드 걸고 뭐 그러고만 왔어? 이게 나중에 문제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전쟁 나면은 누구 책임이라고 하나 국민 맞아 죽어봐야 정신 차릴 거야. 야 저기 드론 자폭도 있는데 가서 한번 자폭해봐 그러는 거야? 오음풍선도 줄 때는 성실껏 받아서 그런 대책은 있겠지? 아이고 왜 그러게 처음부터 이상한 애들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걸 놔두고 있었어? 그 너희들 뭐 공작하는 애들이 그냥 있지? 대한민국에 알 수가 없어. 쟤는 누가 데려왔어? 누가 시켰어? 왜 미국에 안 보내고 여기 왔어? 계속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왜 그랬을까? 그 새벽 시간대래, 새벽 시간. 새벽 시간대야. 수고들 많았어. 그게 발견하기가 쉽지 않지? 못 봤지? 그러게, 그 9월 달인가부터 활동을 하는 것 같던데, 대북전단에서, 파주, 여기, 어디서 날렸어. 네. 그것이 증거를 꼭 거시게 해야 돼. 증거. 얘 사진 다 안 찍어. 공개도 안 해. 그럼 지들이 했다고 그 증거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너희들이 그것밖에 안 했어? 그러고 있지. 이상한 애들 내가 오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걔 오해 살 짓을 왜 해? 대한민국 애들도 안 하는 짓을. 항공무인기가 왜 그럴까? 삐라를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전쟁 좀 하고 싶어. 대한민국 니들이 전쟁에서 꼭 이겨줘. 그러고 있는 거지. 우리 정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니들 패거리가 누구야? 네, 정치부입니다. 네, 남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게 지금 북한의 주장인데. 그 윤석열이가 탈북한 애들 같이 손잡고 닐리 반모가 해갖고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면서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해. 패거리 같아 내가 볼 때. 그 새끼들 그거 다 짜고 치는 모습이야. 그렇게 보고 싶은데. 전쟁하면 니들이 먼저 할 거야? 전쟁 해봤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힘들어. 깨시 살포하면은 그대로 다 대짐이야. 니들이 저기 해독세가 많아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많이 주기로 하는 줄 알았어? 많이 안 줘. 무인기를 침범시키는 도발 행위를 감행한다면 이와 같은 경고 없이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혀 당장 군사적 행동에 나설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은 오늘 노동신문 일면에 외무성 성명과 함께 무인기 사진을 게재하는 등 관련 사실을 그래 도발 책동이라고 하지. 책동. 니들이 꾸몄지 새끼야. 니들 화가 있지. 그 니들 책임져. 그런 거 책동이라고 하잖아. 도발 책동. 왜 성지 길르고 트러플 나게 하고 기분 나쁘면 총도 쏘고 그러는데. 아이 새끼. 근데 왜 남의 집에 왜 똥문을 집어넣고 왜 이상한 소리 던져놓고 싸움 하자는 얘기지 뭐 별다른 거야? 아니 저거 좀 불렀더니만 어디 갔어? 하지만 1시간 뒤엔 확인 불가라는 공식 입장을 저거 어딨어? 봐도 묻네. 저거 어디서 나온 거야? 탈북민 단체가 보냈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면서 전략적 모함으로 북한의 혼선을 주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아니 국정감사장에 나온 거 어딨어? 언제 쪽에 나온 거 언제 쪽 이 시간대에 급하지 않냐 그러면서 김고상 아니에요? 그러면서 보내기 힘들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저거 못 같이 생겼다고 하잖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기다 북한에 양쪽으로 해서. 정서 망동하지 말고 그래봐야 가정할 그건 것을 무인기도 촉구했습니다. 아니야. 북한의 쓰레기 세상은 뭐 풍선을 바보라 언급하며 그랬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아니, 단호하고 고무풍선 그거 처절하게 누가 저기 응징할 뽑아 저것 것이라고 봐. 강조했습니다. 어? 하지만 저렇게 북한은 이렇게 어제 좋은 무인기 풍선. 성명 발표 이후 1시간여 만에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우리 쪽에 살포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구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놈들 많다 이런 거지. 니지 알았어. 쓰레기인지 어떻게 알아, 인마? 바로 오두. 다 메인 인간이지. 최종. 근데 왜 인간적으로 왜 그런 짓을 하고 다녀? 대한민국 사람도 안 하는데. 너도 대한민국 사람이지? 그래, 네가 대한민국 사람이야. 근데 너는 왜 할까? 왜 그런 걸 할까? 이유가 있지. 전쟁 한번 해보려고. 그런 새끼들 빨리 망할까라고. 전쟁 한번 해보려고. 목적은 그런 거 아니겠어? 목적은 뭐, 미화적으로, 의용법으로 또 이렇게 딱 포장을 해서 말을 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그런 거 아니겠어? 누가 시켰어? 너희들 패거리가 누구야? 그래 보고 있는 거지. 처음부터 니들이 여기 와서 나 고무풍선 띄울 거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환영합니다. 네. 쟤는 각각류 알러지 있다고 저러고 있는데 저건 뭐 하는 거야? 똑같습니다. 예, 이미 게임 산업은 2030 세대의 문화고 예술이고 스포츠입니다. 제가 장관 때 김대중 대표 명예 지시를 받고 게임 산업을 진흥시켰습니다. 야, 근데 저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네. 명명을 했고 어느 때야? 그 몇 시간대야? 알 수가 없어. 게임 산업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휴, 노벨 8시 몇 문학상 분이라고 하는데, 한가. 오후 때라고 하는데, 이 소설가요. 알 수가 없어. 근해 정권 때 블랙리스트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해제되니까 9살 때 광주 5.18의 모습을 보고 5.18과 4.3의 저항 정신을 글로 써서 세계적 노벨 평화상을 차지합니다. 노벨 평화상의 두 꽃인 문학상과 평화상을 우리 한국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 오전 서울 시내 대형 서점 입구 앞 매장 영업시간 전부터 긴 줄이 그래, 나도 늘었습니다. 도서관 가서 한번 보려고 했어. 사려고 이른 아침 서점으로 발걸음한 학생들도 내 있습니다. 큐이라고 하더라고. 어제 그 노벨 문학상 받으신 거 뉴스 보고 열고 있는데 가봐야 거기는 책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가봐야 뭐 저 한강 소설책이 있겠냐. 에이, 구매하러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 갔어. 되게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계기로 이제 한국인 분들이 더 많이 노벨 문학상 뿐만 그래서 못 봤어. 에이, 못 봤어. 그 도서관 저기 검색하면 한강이라고 해서 한강 많이 나오지 않는데 있고 채식주의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치웠나? 이따가 없었나? 이따가 그냥 보면 나오겠지. 안 찍었어? 찍었던 것도 있는데 그거는 꼬맹이가 그러던데 될 건데 그러면서 갖다 놓으시네 이제 아유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고 그런 건데. (1644) 아빠 이거 약간 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세한 밥 먹자 또.
요즘 너무 추워. 하락한 1,416.6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동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허리케인 피해에 따른 석유 수급 차질 우려 등으로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다음 주부터 주유소 기름값이 오를 전망입니다. 전공의들이 수료를 마치면 매년 초에 전문의 자격 시험을 치릅니다. 네, 가을이면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 응시 인원이 풍년 조절을 하거나 그럴 생각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조와 협력 필요성이 강조된 것도 과거사보다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서울 교육감과 부산 금정, 인천 강화, 전남 영광 곡성의 기초단체장 4명을 뽑는 1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이틀째 해당 지역 476곳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부산 금정을 찾아 막판 선거 지지를 호소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를 연이어 방문해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투표소 위치는 유권자에게 배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하면 재보선 지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16일 본투표일은 공휴일이 아닌 만큼 그날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초단체장 4명을 뽑는 미니 재보궐선거에 거대 양당은 막판으로 갈수록 총선 못지않은 당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야, 그 시청역에서 14명 사상자 그거는 그 운전자가 계속해서 급발진 주장한다고 그러더라. 그러게 전화 통화했잖아. 버스 그 팀장하고 급발진 그걸로 그냥 끝까지 가라. 그러고 있는 거랑 똑같아. 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금정에서만 사흘을 보냈습니다. 여권발 악재가 여전한 전국에 조용히 선거를 치를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연일 지지층을 달래며 강세 지역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전 몰랐는데요.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표가 이번 선거에 공격적으로 뛰어든 건 일단 집토끼부터 잡아야 당정 간 차별화나 외연 확장 같은 미래 과제도 도모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장악력을 충분히 다지지 못한 상황에서 총선 때 이겼던 지역조차 빼앗긴다면 당장 자신에게 날아올 화살이 만만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 안팎에선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김기현 지도부가 흔들린 사례도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여러분 자주 뵀었죠? 제가 마지막에 나라를 구해주십시오라고 소리치며 다녔을 때 구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부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영호남을 오가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에 성공한 부산 금정 선거에 집중하기엔 전통적 지지 기반인 전남에서 영광군수 자리를 놓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후보와 벌이는 집안 싸움이 생각보다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몇 표 차로 이 결판 날 것 같은 이 불안감 때문에 금정에 전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좀 아쉽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당력을 분산하기도 여의치 않은 여건인데 민주당 내부에선 그래도 여야가 맞붙는 부산 금정 선거에 더 주력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국회에서 대여 공세 수위를 한창 끌어올리는 가운데
총선 압승 때도 이기지 못한 여당 강세 지역에 민주당 깃발을 꽂으면 전국 주도권을 완전히 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겁니다. 반면 부산 금정과 전남 영광까지 모두 빼앗기는 최악의 경우엔 다음 달 이 대표의 1심 선고와 맞물려 단단했던 리더십에도 적잖은 상처가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꾼으로 뽑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영 못 견디겠으면 도중이라도 바꾸는 거, 이게 대의민주주의고 우리 헌법이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 제도 아닙니까? 여야 대표가 이번 미니 재보선에 사활을 거는 건 결국 각자의 약한 고리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4개 기초자치단체 유권자 32만 명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전국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후보들은 토론회에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보선 후보가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된 정근식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해 서울교육감 후보는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개훈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선거는 사실상 보수와 진보진영 단일 후보의 맞대결 양상입니다. 보수진영 조전혁 후보는 연일 조희연 전 교육감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정근식 후보와 진보진영을 따잡아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 전 교육감에 제가 실로 큽니다. 그런데도 소위 민주진보 후보라는 분이 이 불법을 옹호하고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반면 진보진영 정 후보는 지난 10년의 과정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조 후보가 교육 현장을 혼란스럽게 할 거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제가 요즘 시민들을 만나면 걱정부터 듣습니다. 아이들이나 선생님들 모두 힘든데 교육감 선거를 보니까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걱정을 듣습니다. 조 후보의 핵심 공약인 초등학교 시험 부활을 두고도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교육은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 교육감은 CEO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그 프레임 속에서는 선생님들이 상품을 생산하는 분이 되고 이 소위 말하는 그 이 진보 민주 진영의 이 교육 진영에서는 그게 무슨 뭐 죄악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거 한다 그러면 무슨 아이들한테 학대하는 걸로 취급을 하고. 정책을 넘어 두 후보의 개인사도 서로의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폭력이 없는 학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구나 학폭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후보님이 용인과 익산에 밭을 소유하고 있어요. 한 1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밭에서 농사를 짓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드님이 유튜브에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그래서 생각도 영어로 해야 된다고. 심지어 다른 후보 공약을 토론해야 하는 시간에도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비판에만 치중하자 뜬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빠, 교육감은 누구야? 식민사관 심판 이런 것들은 지금 이 교육감 후보의 핵심 공약이 아닙니다. 교육감 후보가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토론회까지 참석했던 진보 성향 최보선 후보는 보궐선거 나흘을 앞두고 사퇴하며 정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오로지 정근식 후보만이 서울교육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야, 빨리 미국으로 가버려 다들. 거기서 살아 그냥. 여기 바랍니다. 어디 갔어? 진보 진영이 정 후보로 완전한 단일화를 이루면서 서울 교육감 후보는 3명으로 좁혀졌습니다. 다만 서울 교육을 책임질 후장을 뽑는 선거 분위기가 안 나는 건 문제입니다. 서울 교육감 단독 선거를 치른 지난 2008년 투표율은 15.4%에 불과했습니다. 유권자가 택한 정책 선거가 될지 소수에 의한 진영 선거가 될지는 다 끝났어 이제. 투표율에 달렸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알 수 없는 인상들. 미국의 제지 없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북한 핵위협에 대한 변화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농축을 마음대로 하고 일본처럼 뭐 몇 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일본이 몇 천 개의 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이 형평성이 도저히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야당은 미국이 핵 전력을 운용하는 과정에
한국의 목소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확장업체 문제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가시적인 진전이 있었어야 이 두 가지 문제, 북한에 대한 억지와 국내 핵무장률에 대한 통제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조현동 주미대사는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는 정부 입장이 아니라며 미국의 핵 우산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자체 핵무장이나 또는 전술핵 무기 재배치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한미양국 간의 노력입니다. 남한 무인기가 평양에 삐라를 살포했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야당은 사실 여부를 떠나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간 단체에서 삐라를 보내고 하는 것이 저쪽에 그냥 불필요한 소모적인 긴장을 만드는 것. 그런 빙칭을 가면 너 맞아봐라 새끼야. 그럴 때 다시 얘기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뒤따를 한반도 정책의 불확실성을 두고 다양한 견해가 줄을 이었습니다. 조 대사는 최근 타결된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을 트럼프가 뒤집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국가 간 합의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주미 대사관은 원론적으로는 공감한다면서 차기 미 행정부와도 지속적으로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 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한번 만들어지면은 해체하기 불가능한 거야. 왜 계속 그 생각을 못 하고 있냐? 애들이 그 핵을 그냥 장난감으로 알고 있나 봐. 첫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 외교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핵 오염이나 뭐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있어. 그 핵이 뭔 아니 그러게 공부를 해고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라오스에서 20화 신임 일본 총리와 첫 만남을 가진 윤 대통령. 불질러버리면은 그거 끌 수도 없어. 그 시절도가 지 알아서 가야 돼.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임 기시다 총리님에 이어 총리님과도 셔틀 외교를 포함한 활발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한일 관계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갔으면 합니다. ご指摘のシャトル外交も活用しつつ、ユン大統領と緊密に連携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윤 대통령은 이 밖에도 라오스와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주요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협력을 다졌습니다. 올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선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수립됐습니다. 1989년 처음 대화 관계를 맺은 지 35년 만입니다.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 아세안은 오는 11월 국방장관 대면회의와 통상환경 대응을 위한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출범 이탈리아 극단이 영국으로 제작한다고 하네. 채식주의자.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북한 비핵화와 뭐 채식주의자 있지 뭐. 채식주의자만 국제사회의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나 채식주의자만 내는 건 좀 어려워. 가까우면 육식도 먹어야 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필리핀과는 것은 전략적 잘 동반자 살아. 관계를 수립해 국방부터 원정까지 다방면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고, 싱가포르과는 첫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맺는 한편 수교 50주년인 내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약속했습니다. 동남아 순방에서 일본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과 전방위 협력을 다진 윤 대통령은 경제, 안보 등 영내 현안에 대한 국제공조 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네, 동남아 3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마중 나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서울공항에 착륙한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에 대기하던 한 대표와 가볍게 악수를 했습니다. 한 대표는 지난 6일 윤 대통령이 출국할 때는 재보선 지원 유세 일정 등의 이유로 공항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수용해서 양측이 재보선 뒤에 만남을 갖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공개적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독대 의제를 선점하려는 의도로도 읽히는데 친윤계가 불만을 표출하면서 당내 파열음은 커지고 있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두고 마치 김건희 여사의 기소를 검찰에 압박하는 듯한 한동훈 대표 발언에 당내 친윤계는 격앙됐습니다. 김 여사를 고리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고 탄핵을 꾀하는 야당의 공작에 여당 대표가 넘어간 것 아니냐는 겁니다. 왜 여당이 소환을 좀 해야 되는 거지요? 민심은 대통령 영부인이 악화되는 것도 걱정하는 거지 대통령 영부인 때문에 지금 민심이 악화된다고 보이는 건 저는 뭐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한 대표 측은 반박했습니다. 야당의 김 여사 특검 공세를 막기 위해선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친윤계를 비판했습니다. 아니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이 영부인을 기소를 했는데 그걸 또 뭐 특검하자고 그러냐 이렇게 받아칠 수가 있죠. 네. 약간 유연하게 받을 건 받고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무전략 같아요. 민주당도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한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 왜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았냐며 김 여사 특검 도입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결국 최혜병 3자 특검 때처럼 간보듯 변죽만 울리다 뒤집을 게 뻔합니다. 이번에도 그러면 간동훈이 될 겁니다. 민주당의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추진 움직임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권한쟁의 심판 등 모든 저지 수단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희입니다. 네, 재보궐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 여야 지도부 모두 격전지를 찾아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까지 가능한데요. 관련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재보궐선거 전 마지막 주말 첫날인 오늘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격전지를 찾아 분주한 하루를 보냅니다. 특히 여야 대표가 사흘 만에 나란히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현장을 찾아 총력전에 나섭니다. 우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부산 금정구 상인들을 만나고 보복 유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대표가 금정구청장 선거 지원 사격에 나선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금정구 노포역에서 출발해 온천당역까지 4시간에 걸쳐 걸어서 이동하며 유권자들을 만난다는 계획인데요. 밥 먹어야겠다 난 이제. 금정구에 위치한 범어사와 광명사 등 종교업계를 찾습니다. 부산이라고 하는 거지. 이재명 대표도 승승 2패를 만든 LG는 KT를 따돌리고 플레이오프에 올랐습니다. 오스틴과 김현수의 적시타로 기선을 제압한 LG는 3회와 7회 빠른 발로 KT 배터리를 흔들며 추가점을 뽑고 사실상 승부를 갈랐습니다. LG는 정규리그 2위 팀 삼성과 한국 시리즈 진출 티켓을 놓고 오전 3승제의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야, 레바논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 빨리 저 집에 가라고 해요. 저기 레바논 남부 벗어나라고 하고 있구만. 야, 지금 불 것 같다. 글쎄, 안녕. 아유, 잘 못 봤어. 무인기 어디서 나온 거야? 알 수가 없어. 에이. 지금 들어왔어.